자, 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했었지? 우리 8번까지 진행했었지? 그치? 자,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했었습니다. 혹시 풀어온 것 중에서 질문할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해보자. 18페이지까지 했었어. 자, 질문 없으면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넘어서 20페이지 31번 보면은 자, 오늘 처음 오는 사람들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좀 작년수는 그치? 작년수는 재작년수는 6월, 9월 순으로 지금 전부 다 문제 구성을 해놨어. 그치? 작년 수능이랑 유사한 문제들을 옆에다 놓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9번부터는 이제 4점짜리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기 목표 등급이 있으면 그 목표 등급에 맞춰가지고 점수대를 생각해 줄 건데 3등급 맞추려면 대충 몇 점 맞아야 된다고 했어? 3등급이면은 80점대 맞아야 돼. 그치? 4등급이면은 4등급이래. 2등급이면은 84점 목표로 해야 돼. 됐어? 오케이. 1등급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1등급 목표로 하려면은 92점에서 88점 정도를 목표로 하면 돼. 됐어? 그래서 3등급 맞으려면 80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 원래 작년 등급값이 76점이었는데 그렇다고 76점 맞추면 좀 불안하니까. 됐어? 80점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면은 4점짜리 5문제만 빼야 돼. 4점짜리 총 몇 문제 나오는데? 13문제 나오는데. 그치? 그러니까 3등급 맞으려면 4점짜리 8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어디지? 선택 과목에서 4점짜리 몇 개 나온다고? 3개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확통 선택하는 사람들은 3문제 모두 다 맞췄으면 좋겠지만, 그치? 3문제 다 맞추는 건 쉽지는 않고, 여기서 2문제 맞춘다, 선택 과목에서 2문제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통 과목에서 6문제는 맞춰줘야 돼. 됐어? 오케이. 그래서 4점이라고 다 버리면 안 됩니다. 됐어? 2점이랑 4점, 3점 다 합하면 몇 점 나온다고? 48점 나온다고. 됐어? 48점은 일단 다 맞고 들어가고 4점짜리 채워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점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부터는 너네가 꼭 맞춰줘야 될 4점짜리 문제로 들어가. 됐어? 자,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서 어떤 녀석이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볼 거야. 자, 9번 보면은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fx가 x 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x 더하기 4하고 나왔을 때 이 녀석이랑 y는 5랑 곡선 y는 fx가 접할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랬네. 자, 요 문제 파악해보니까 우리한테 어떤 함수를 줘줬어? 3차 함수를 줘줬어. 그리고 어떤 함수야?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니까 어떻게 생겨먹었지? x축에 평행하게 생겨먹었네. y는 5라는 녀석이. 그치? 자, 그 녀석이랑 3차 함수랑 접했대.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줬었어? 우리? 이렇게 그려주는구나 라는 거 알고 있지? 맞지? 자, 그래서 두 개가 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어? 이렇게 그려주거나 y는 5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네.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접했을 때 이 점을 3차 함수의 무슨 점이라고 해줘? 극대값. 이 점을 뭐라고 해줘? 극소값.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오케이? 결국 극대값 혹은 극소값이 5가 나오게끔 하는 A값 찾아라 라는 형태의 문제네.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자,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극, 대, 극소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자,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불러주고 자,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떤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 f 프라임 a가 0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미분에서 0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 갖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했어. 그치? 왜 어떤 경우가 있으니까 y는 x 세제곱처럼
미분에서 0이 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는 경우, 맞아? 그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미분에서 0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0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극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미분에서 0 되는 값 중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바뀌는 점 찾아주면 돼. 그치?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극값 에 대한 거 한번 정리해보고 가면은 3차 함수 y는 fx라고 하자.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하고 나왔을 때, 자, 이 녀석을 미분한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라는 미분한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거지. 맞아. 자, 우리는 최고 차이 계수를 양수일 때만 한번 생각해보자. 음수일 때는 이제 뭐 생겨먹은 것만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요 2차 함수가 그려지는 형태가 첫 번째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번째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세 번째 x축이랑 안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맞지? 자,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때 x축이랑 만나는 그 두 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알파와 베타에서 미분한 게 0 되는 거고. 맞아? 자, 알파보다 작을 때는 미분한 게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양수에서. 그치? 자,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는 f'이 x축 아래 그려져 있으니까 음수로 바뀌었고, 또 베타보다 클 때는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자, 원래 함수는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알파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원래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증가하고 있을 거라고. 맞아? 그치?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는 증가하게 그려질 거라고. 그치? 자, 이 녀석은 알파라는 값을 기준으로 알파보다 작을 때도 그래프가 x축 위에니까 양수고, 알파보다 클 때도 그래프가 x축 위에니까 양수라서. 오케이? 알파보다 작을 때도 증가하다가 알파보다 클 때도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증가하다가 증가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 값 있어 없어? 그 값 없을 거야. 그치? 오케이. 그 값은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미분한 거 부호가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 있어야 돼. 그치? 세 번째, 이 녀석은 미분에서 0 되는 점도 없어.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그 값을 2개 또는 0개를 가질 거야. 그치?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야? 미분한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근이 2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클 때 그 값이 2개가 있을 거고. 맞아? 자, 언제 그 값이 없을 거야?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날 때, 즉 미분한 거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안 만날 거야. 이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 극값 문제 나오면 여기까지 쫙 너네들이 떠올릴 줄 알아야 돼. 그치? 오케이? 막 이렇게 머리에서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오케이? 나중에 우리 이제 수원수도 복습하면서 다시 자세히 할 거야. 이 파트는. 오케이? 자,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지금 이 문제 풀기 위한 내용만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극대값 혹은 극소값이 5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거고. 그치?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는 극값이 2개가 나올 때 어떤 녀석이 너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이 극대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극소가 될 거야. 더 작은 값이 극대, 더 큰 값이 극소가 될 거야. x값을 기준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자, 결국 우리는 뭘 찾아줘야 돼? 미분에서 0 되는 x값을 찾아줘야 돼. 자, 미분해보면 f'x가 3x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9a 제곱하고 나오고, 3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는 0이 나오는 x값 찾아줘야 돼. 제곱 빼먹었네. 자, 인수분해하면은 3a 마이너스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0이 되는 x값은 몇 또는 몇 나와? a 또는 마이너스 3a 나와. 어떤 게 더 큰지 알아 몰라? a가 더 커 마이너스 3a가 더 커 알아 몰라? 알아.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나왔어? A가 양수래. 그치? A가 양수니까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작은지 비교할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3A보다 A가 더 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X가 마이너스 3A에서 극대를 가질 거고 X가 A에서 극소를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를 대입해야 요 녀석이 나오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두 가지 해봐야 되겠네. 자, 첫 번째. 자, 극대값이 5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대입한 게 5가 나오게끔 만들어보자. 자, 마이너스 3A 대입하니까 세제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7A 세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3A 곱하는 거니까 27A 세제곱. 자, A 곱하니까 더하기 몇이요? 27A 세제곱 더하기 4가 5 하고 나오게끔 만들어줄 거래. 그래서 얘 없어지고 넘긴 다음에 나눠주는 거니까 A 세제곱이 뭐가 나와? 27분의 1 나온다. 그래서 A가 3분의 1 나오는구나. 문제 조건에는 일단 맞아. 그래서 자, 혹시나 싶어서 극소값이 5일 때도 한번 해볼 거야. 자, 두 번째. 극소가 5일 때 해보면 F에 A를 대입했을 때 A 세제곱 더하기 3A 세제곱 빼기 9A 세제곱 더하기 4. 그 녀석이 5가 나오게끔 만들어준 A 값을 찾자. 자, 그럼 마이너스 5A 세제곱이 1 하고 나와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네.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세제곱해서 음수 절대로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겠구나. 약간 이해돼요? 그래서 A가 3분의 1이구나 하고 찾아줬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fx 정확하게 찾았네. fx는 A 대신에 3분의 1 대입하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x 더하기 4고 나올 거고 문제에서는 뭘 찾으래? f의 2의 값을 찾으래. f의 2 찾는 거니까 8 더하기 4 마이너스 2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14. 이해되시오? 오케이. 자,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문제도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치? 가끔 3점 아니면 4점짜리로 출제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 그치? 우리 지금 푸는 거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그 값을 찾기 위한 단순 계산이었다고. 그치? 이 정도 계산은 너네 예전에 수투 공부하면서 많이 해봤던 거야. 그치? 이 정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 녀석 정리해보고 4점짜리는 한 문제 한 문제 갑시다. 자, 옆에 있는 거 19번, 19번, 7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3점짜리 문제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랬어. 극값 문제. 옆에 있는 거 풀어보고 안 되는 거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가자. 자, 뒷페이지 작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10번 문제. 자, 작년 수능 10번 문제는 뭐가 출제됐냐면은 슥 읽어보니까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2네. 지수함수가 출제가 됐네. 그치?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저번 시간에 수 원 파트에서 총 11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4문제, 3문제, 4문제 출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자, 그 중에서 한 문제는 2점짜리로 1번 문제, 제일 쉬운 문제 출제가 될 거고. 그래서 자, 한 문제는 요새 킬러 문제로 출제가 돼. 22번 문제로. 오케이. 나머지 두 문제는 이제 중간에 배치돼 가지고 3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 출제가 될 건데 둘 다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야. 자, 보통 요 2점짜리는 뭘로 출제가 돼? 지수 로그도 아니야. 지수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 그치? 자, 보통 4점짜리 요새 뭘로 많이 출제가 되냐면은 지수함수 혹은 로그함수 문제로 출제가 돼. 그치? 자, 실제로 22번 문제가 이번에 지수함수 문제였을걸? 로그함수 문제, 로그함수. 로그함수랑 지수함수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돼. 그치? 그리고 이 두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은 3점짜리 한 문제는 꼭 로그 계산으로 출제가 됩니다. 로그 계산 자체를 애들이 어려워해서. 오케이? 그럼 남은 한 문제는 어디서 출제될 거야?
똑같이 함수. 그치? 왜냐면은 우리 지수 로그 파트에서 어떤 녀석을 배웠냐면은 지수 계산, 지수부터 보면은 지수 계산, 그 다음에 뭐 지수 법칙이라고 하죠. 지수 법칙, 그 앞에 뭐 배웠지? 제곱근, 지수 법칙, 그 다음에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 그치? 자, 그런데 얘는 2점짜리로 출제가 될 거야. 그치? 로그에서도 로그 계산, 로그 성질,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3점짜리 출제가 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합쳐가지고 4점짜리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될 거야. 이건 우리 안 건드릴 거야. 알지? 이건 우리 안 건드릴 거야. 오케이?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될 텐데 어디서 출제가 될까? 얘 출제될 거야? 안 돼. 알지? 최근 3년간 딱 한 문제 출제됐어. 알지? 안 나올 거야. 오케이? 왜 다른 데 낼 때가 워낙 많거든. 알지?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지수함수 한 문제 더 내는 게 트렌드야. 알지? 그래서 지수함수 혹은 로그 함수에서도 이번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지? 뭘로? 우리가 풀만한 문제로 10번 문제 정도로. 알지? 요새는 방정식, 부등식에서 잘 안 나와. 알지? 단순 계산이라서. 잠깐만. 자, 그래서 지수 함수 파트에서 보통 풀만한 4점짜리가 나올 거란 얘기야. 알지? 뭔가 앞에서 막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 내신 대비할 때랑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 않니? 그치? 내신 대비할 때는 야 이것도 풀어 이것도 풀어 또 이거 왜 못 풀어 풀어 똥강하지 마 그랬었는데 그치? 수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어서 그래. 그치?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어서. 자, 10번 문제 그래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상수 A에 대해서 A가 1보다 크대. 자,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고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 이 녀석의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AB랑 BC랑 같대. AB랑 BC랑 같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의 넓이가 8이다. 삼각형 AOC의 넓이가 8이다. 그랬을 때 A 곱하기 O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가면은 저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하고 생긴 게 지수함수고, 자, 밑에 써있는 a는 항상 양수고 1은 절대로 아니야. 자, 그 상태에서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랑 두 번째 A가 0부터 1 사이인 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질 거고,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증가하게 그려져. A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하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맞아. 자, A가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상관없이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날 거야? 0,1이라는 점을 지날 거고. 그치? x가 아무리 작아지든 아무리 커지든 상관없이 절대로 x축이랑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 점근선이 생겼어. 그치? 자, 이 녀석은 점근선이 생겼습니다. 점근선이 뭘로 점근선이 생겼어? x축이 점근선이 돼. 좀 더 유식하게 y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녀석을 이제 우리는 평행이동을 할 거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자, 이 녀석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a가 1보다 클 때만 하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줬어. 자, 그러면은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점근선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봤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치? x축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변화시키지 않아. 뭐가 점근선을 변화시켜? y축 평행이동이 점근선을 변화시키는 거야. 위아래로. 맞지? 자, 그래서 점근선이 뭐가 돼서? y는 n이라는 게 새로운 점근선이 돼서 이걸 점근선으로 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다음에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 정도만 알고 그냥 열심히 대입해서 계산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치?
자, 이제 A가 1보다 크다라고 문제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증가하는 녀석이야. 자, 증가하는 그래프고 X에다가 몇을 대입해 0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점근선이 마이너스 2에서 생겨. 그리고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생길 거래. 자, 그랬을 때 X축 위에 있는 X축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얘기를 하고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얘기를 하고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얘기를 할 거래. 그치? 자, 그랬을 때 AB 길이랑 BC 길이랑 같게 될 거고 삼각형 OAC가 넓이가 8이 된대. 자, 그럴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맞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지금 A점이 움직이는 점이고 A점에 따라서 BC가 결정되니까 A점을 미지수로 두고 시작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A점을 뭐라고 둬버려?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K, A에 K제곱 마이너스 2 하고 둘 거래.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K, A에 K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그럼 B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A점에서 X축의 수선을 발견했으니까 K, 0하고 될 거고. C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야? K, 마이너스 2하고 될 거라고. 그치? 자,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 요거 이용해서 식 한번 세워보자. 첫 번째, AB 길이랑 BC 길이랑 같대. 자, 그럼 AB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데 X좌표 같으니까 Y좌표 길이 차이가 길이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의 K제곱 마이너스 2가 BC 길이도 Y좌표 길이 차이니까 2하고 돼서 결국 A의 K제곱이 몇 나오겠어? 4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이제 뭐 이용할 거야? 삼각형 AOC의 넓이가 8이다 이용할 거야. 삼각형 AOC의 넓이가 8이다 이용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 삼각형은 어때? AC를 밑변으로 하고 OB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하면 되는데 마침 이 길이 같아. 근데 이 길이가 2였어.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4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높이가 되겠네. 그럼 높이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요 점의 X좌표가 높이가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계산하는 게 8 나와. 그래서 K가 4구나. 되시오? 자, 그래서 요 K 대신에 4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A 값 쉽게 찾아줄 수 있겠네. 그래서 A의 4제곱이 4 나와. 그래서 A는 2의 제곱에 4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 그래서 A가 루트 2야. 문제에서 A 찾는 게 목적이야? 아니야. OB 길이도 찾아주래. 자, OB 길이는 뭐가 OB 길이야? A 곱하기 OB 길이는 자, A는 루트 2 나왔고 OB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K야. 그래서 4하고 나올 거야. 자, 그래서 4 루트 2가 답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대. 그치? 자, 문제에서는 전부 다 지수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지수끼리 더하면은 2의 2분의 5제곱 하고 만들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조금 만만치는 않아. 옆에 있는 문제들 전부 다 4점짜리고 번호대가 조금 뒤에 있는 형태의 번호대가 많아서 만만치는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이 문제들은 내가 다 풀어줄 각오를 하고 있을게. 자, 37번을 보면 자, 37번은 로그입니다. 로그. 그치? 로그도 한번 개념 살짝 정리하고 가보면 어디 보자. 우리한테 두 개의 로그 함수를 줬는데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3 그래프랑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래프 두 개를 줬어.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
자, 그래서 로그 개념도 살짝만 정리해보고 갑시다. 자, 로그 함수 그래프는 y는 로그 a의 x 모양으로 생겼었고, 그치?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a가 0부터 1 사이면은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려줄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점근선이 뭐가 점근선이 됩니까? y축 유식하게 x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자,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자, y축이 점근선이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점근선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치?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것만 점근선에 영향을 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식은 y는 로그 a의 x-m 더하기 n 모양으로 생겼을 거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점근선이 x는 m 하고 나올 거야. 자, 그래서 m이 점근선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결국 로그에서 진수 파트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진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 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칭 이동하는 것도 필요하네. x 앞에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대칭 이동. 자, y는 로그 a의 x하고 나와 있어. 얘를 x축 대칭할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돼. 즉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하면 되는 거고, y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 로그 a의 마이너스 x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게 y축 대칭이야. 그치? 자, 요 정도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요 문제 한번 건드려 봅시다.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없고, 그치?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어?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어. 자,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치? 또 마찬가지로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자, 로그 진수 파트에서 저렇게 뭔가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묶어준 다음에 생각해 주는 거지. 자, 그래 놓고 나서 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이 된다고. 그래서 x는 3이 점근선이 되고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y축 대칭 이동 돼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대. 맞지? 자, 그래서 두 개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 거 점근선은 마이너스 3, 두 번째 거 점근선은 3인 상태에서 자, 둘 다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얘는 요 모양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가지고 생겨먹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보니까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완벽하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은 언제 같아져? x가 0일 때 두 점에서 두 그래프가 만날 거라고. 이해돼? 자, 그래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요 점을 a라고 해버릴 겁니다. 그치? 그리고 x축이랑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겠대. 그래서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된대? 정삼각형이 된대. 그치? 자, 그래서 정삼각형이 나오게끔 우리 길이 b 체크해가지고 a 값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일단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고 싶어. 맞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고 싶어. 자, 요 녀석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3에서 y 값을 몇으로 둬버리면 돼? x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0으로 둬버리면 돼. 맞지? 자, 그럼 로그가 0이 되려면 진수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1이면 되겠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거라고. 되시오. 자, 그래서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C점의 좌표는 2,0이 될 거야. 정삼각형이라 했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삼각비 사용해주면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이네. 그치? 자, 그래서 A점의 좌표는 0,2 루트 3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1대 2대 루트 3 쓴 거야.
자, 그래서 뭔 소리야? 이 녀석에서 x에다가 0을 대입한 y 값이 2루트 3 나온다고. 맞지? 자,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a에 x 더하기 3 위의 점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대. 그래서 2루트 3이 로그 a에 x 3하고. 자, 지수 표현으로 바꿔버리니까 뭐가 돼? 3은 a의 2루트 3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는 뭐가 돼? 3의 2루트 3분의 1제곱 즉 3의 6분의 루트 3제곱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 자, 12번. 자, 1보다 큰 a에 대해서 양수 t에 대해서 y는 a의 x제곱이랑 x는 t라는 녀석이랑 x는 2t라는 녀석이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얘기를 하고 x축에서 내린 수열발을 c라고 얘기를 하자. 그랬을 때 a, b 길이랑 a, c 길이랑 같게 되고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8이 될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지금 이 문제랑 작년 수능 문제 우리 아까 처음에 풀어봤던 10번 문제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니? 그치? 주어진 조건이? 그치? 막 넓이 주고 길이 갖다 조건 주고 그렇지? 오케이? 이래가지고 기출문제 풀어보라는 거야. 그치? 기출문제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조건을 준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1보다 큰 지수함수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그치? y는 ax. 자, x는 t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질 거고, x는 2t니까 마찬가지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졌을 때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얘기를 하겠대. 자, 그랬을 때 뭐라고? a, b 길이랑 a, c 길이랑 같아질 거라고. 안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치? 같아. 오케이? 같아.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넓이가 얘일 때 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한번 해보자. 우리 아까 풀었던 것처럼 일단 점에 좌표 둘 거야. 자, t이고 2t니까 a점을 결정해주면 b점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a점을 결정해 줄 거야. 마침 x좌표 t라고 두라고 친절하게 주었네. 그치?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t, a의 t제곱 하면 되고. 자, b점의 좌표는 뭐하고 두면 되겠어? 2t, a의 2t 하면 되겠다고. 맞아요. 그치? x좌표가 2t니까. y좌표는 x에다가 2t 대입한 게 y좌표가 될 거다. 맞지? c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야? 2t, 0 될 거야. 그치? 일단 다 찾아주고 나서 자,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첫 번째 조건 요 녀석을 활용해보자. 요 녀석 활용해보면 첫 번째 A, B랑 AC가 같다는 조건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삼각형 ABC가 그래서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래서 우리 배운 지 좀 됐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좀 떠올릴 줄 알아야 되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뭐 있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개의 크기가 같다. 또 뭐 있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개의 크기가 같다. 또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밑변을 2등분한다. 그치? 자, 여기서는 요 성질 사용할 거야. 자, 뭐?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밑변을 2등분할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점의 Y좌표가
다시 B점의 y좌표가 A점의 y좌표의 2배야. 그치? 따라서 B점의 y좌표가 A의 y좌표의 2배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뭐야? B점의 y좌표 얘였으니까 A의 2t제곱이 2 곱하기 A의 t제곱하고 나오고, 자, A의 t제곱 양변에 자, A의 t제곱 양변에 나눠버리면 뭐하고 나와? A의 t제곱이 2하고 나올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A점의 y좌표가 뭘 거라고? 2일 거라고. B점의 y좌표가 뭘 거라고? 4일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두 번째 조건 이용하자. 두 번째 조건. 삼각형 ABC가 넓이가 8이라는 거 조건 이용해 볼 거야. 그치?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 ABC 따로 그려줘 놓고, 뭐 안 그려도 상관없고. 자, 그럼 B부터 C까지 길이가 우리 지금 뭐라고 알아냈어? 4라고 알아냈어.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몇이 될 거야? 넓이가 8이려면은 4가 될 거야. 그치? 그래야 넓이가 8이 되겠네. 맞아. 자, 그럼 여기 높이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 B점의 x좌표에서 A점의 x좌표 빼면 되겠네. 맞지? 즉 2t에서 t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2t 빼기 t가 4가 나올 거라고. t가 4구나. 자, t 대신에 4 대입해버릴 거야. 그러면 a의 4제곱이 2 나와서 a는 결국 뭐 나와? 2의 4분의 1제곱 나오네. 그치?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지? AT? AT 구하여라. 그래서 4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즉 2의 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니까 2의 4분의 9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수능 문제, 특히나 수능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자주 나오는 패턴. 자, 우리한테 익숙한 함수 형태를 주고, 우리한테 익숙한 조건을 주고, 알았지? 특별한 조건을 여러 개를 줄 거야. 많이도 안 줘. 딱 2개 줄 거야. 알았지? 3개 주는 거는 킬러 문제야. 알았지? 딱 2개 줄 거야. 그 2개에 대한 조건에 대한 식 세운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 하나하나 보고, 알겠지? 내가 지금 1번 조건, 2번 조건 해가지고 지금 식 세웠잖아. 그치? 너네도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나한테 준 조건에다가 쭉쭉쭉쭉 해놓고 아 이게 1번 조건, 2번 조건 해놓고 식을 세워. 알겠지? 조건을 보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 푸는데 사용되지 않은 조건이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알겠지? 혹시나 중간에 막혔어. 그럼 내가 안 쓴 조건이 지금 문제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20번. 20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따라와봐. 자, y는 5분의 1에 x-3이랑 y는 x랑 만나는 점에 x좌표가 k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점에 x좌표가 k라고 했을 때 자,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x가 k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x는 5분의 1에 x-3이 될 거고 f의 x는 3x 하고 나와 있어. 자, 그럴 때 f의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분의 1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맞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 자, 그런데 20번 문제야. 그치? 20번 문제면은 2등급을 맞으려면 필수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2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수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중에서 난이도가 좀 있어. 그치? 2등급 도전하기 문제인 거야. 그치? 어려워. 문제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식 세우는 것도 어렵고. 자,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 조건부터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자, 이런 함수를 주고 나서 요 두 개의 교점을 일단 k라고 했대. 이건 뭐 나중에 써먹을 거야. 그치? 그런데 새로운 함수를 줬네. 새로운 함수. 새로운 함수를 줬는데 얘가 우리한테 처음 준 함수랑 똑같아. 뭔 소리지? 무슨 얘기지? 좀 싶어. 그치? 그래서 문제를 좀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fx가 얘가 되는 거는 x가 k보다 클 때만 얘가 되는 거래. x가 k보다 작을 때는 얘가 안 될 거래. 라는 뜻인 거야. 그치? 그럼 x가 k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구할 거래? 이렇게 구할 거래. 라는 뜻인 겁니다. 그치? 그럼 도대체 k가 어떤 값이길래 k보다 클 때만 얘고 k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지 한번 볼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y는 5분의 1에 x-3이랑 y는 x랑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그럼 밑이 1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그래프가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그려질 거고, 맞지? y는 x제곱을 했으니까 우리 알고 있는 1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면 돼. 그랬을 때 두 개의 교점이 x좌표가 k가 될 거래. 그치? 그럼 y좌표는 뭘까? k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이 k는 1보다 클까 작을까? 모르겠네. 일단. 그치? 그래서 k 대신에 여기 x 대신에 1 대입해봤어. 자, 여기 x 대신에 1 대입해보니까 몇이야? y 값이 5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해서 25 나와. 그치? 자, 이 녀석에서 x가 1일 때 값은 몇이야? y 값이 1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y는 x라는 녀석의 y 값보다 이 녀석의 y 값이 더 커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겠어? k보다 작은 쪽이겠네. k보다 작은 쪽에 1이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k는 결국 1보다 큰 값일 거라고. 맞아. 자, 1보다 큰 값에 대해서만 fx 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치? 그 k보다 작은 애들에서는 요 녀석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치? 어쨌든 k가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지만 k는 1보다 훨씬 큰 값인 거야. 그치? 자, k는 1보다 훨씬 큰 값이니까 요거 볼 거야. 요거.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 분의 1은 1보다 클까 작을까? k가 1보다 큰 숫자랬어. 그러니까 k 세제곱하면 1보다 클 거고 5의 3k에도 1보다 클 거야. 그걸 역수했네? 그치? 그러니까 1보다 크겠어 작겠어? 작을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요 값을 정확히 여기다 대입해서는 절대로 계산 못한다고. 그럼 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활용해줘야 돼? 이 식을 활용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약간 돼. 그래서 좀 문제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웠어. 문제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그래서 k는 1보다 큰 값이고 얘는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식을 활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속에 있는 얘가 fx로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지를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준 조건이 이제 별달리 없어. 이 조건 가지고 지금 문제 파악했잖아. 내가 안 쓴 조건 뭐 있어? 6호랑 6호의 교점이 k다라는 조건 안 써먹었어 아직. 이제 자, 그러면은 6호와 6호의 교점이 k라는 거는 x좌표가 k일 때 만났으니까 y좌표도 뭐가 돼? k가 돼. 즉 무슨 얘기야? 이 지수함수에서 k 대입하면 k 나올 거라고. 맞아요. 그래. 자, 그래서 5분의 1에 k-세제곱이 k가 나올 거야. 맞지? 자, 지수 표현으로 바꿀 거야.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5의 마이너스 k 더하기 세제곱이 k 나올 거야. 쪼개주니까 5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K 나와서 이항할 거야. 5의 세제곱이 K 곱하기 K 다시 5의 K제곱이야. 되게 익숙한 모양 나왔어. 어떤 모양? 요 모양. 그치? 뭐 하면 돼? 얘를 세제곱하면 이 모양이 되네.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양변은 세제곱할 거야. 자, 그러니까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이 뭐가 될 거라고? 5의 9제곱 돼서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분의 1이 5의 9제곱분의 1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식이었는데 여기 대입된 게 되게 복잡한 식이었는데 그치? 그게 간단한 숫자로 지금 나타내줬어.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활용해야 된다고? 얘를 활용해야 된다고. 맞아?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F의 K 세제곱 다시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분의 1인데 걔가 F의 5의 9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까지 지금 찾아놓은 거야. 알지? 그런 다음에 이 모양을 다시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이 모양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5의 9제곱분의 1이 이 함수로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얘가 나오는지 찾아보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5의 9제곱분의 2를 구하기 위해서는 F에다가 몇 대입하면 되겠어? F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5분의 1에 몇 빼기 3 해가지고 5분의 1에 9제곱 나오겠어? 12 대입하면 되겠네. 맞아. 그치? 그래서 12 빼기 3에서 5의 9제곱분의 1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이 5의 9제곱분의 1이 이렇게 표현되겠대. F의 12하고. 그치? 자, 이제 다 끝났어.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F의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분의 2는 F의 5분의 1의 9제곱인데 5분의 1의 9제곱이 F의 10이랑 같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 이 모양 만들어졌잖아, 이제. 그치? X자리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12 대입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3 곱하기 10이 나올 거야. 그래서 36. 알겠습니까? 어려워. 한 줄 한 줄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치? 한 줄 한 줄이 어려워. 그래도 풀이 쫙 한번 정리해보고 이해하려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 어려워. 안 볼 거야. 하지 말고. 자, 39번. 수능 11번 문제입니다. 속도가 속도 문제야. 자, 속도가 속도 문제는 4점짜리로 꼭 나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나왔으니까 땡큐지 뭐. 그치? 자, 꼭 맞춰줘야 되고 쉬워. 쉬운 편에 속하는 4점짜리 문제입니다. 속도가 속도는. 그치? 자, 속도가 속도에 대한 개념 한번 정리해보고 갈 거야. 알겠지? 자, 속도가 속도. 속력이랑 요새는 거리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자, 한 번에 정리를 하면은 우리한테 항상 뭘 줄 거라고? 위치에 대한 식을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속도식을 주기도 하지만. 자, 위치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위치를 표현할 거고. 자,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를 해준다. 속도. 자, 그래서 속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위치식을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하면 돼. 그치? 자, 그래서 F'T가 속도, VT라고도 많이 쓰고. 자,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V'T가 바로 가속도. 자,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올 거야. 그치? 자, 속도는 방향이 있어. 그치? 자,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점이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양의 방향, 왼쪽으로 갈 때는 음의 방향하고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방향이 존재한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방향을 없애준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속력이라고 불러줘. 오케이? 자, 그런데 속력을 만들려고 봤더니 속력에서 방향은 뭘로 들어와? 부호로 들어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음수하고 그 양수음수 부호를 없애준 게 속력이란 얘기야. 그래서 부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 해줘?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줘. 자, 그 녀석을 적분한 녀석이 바로 거리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관계식만 알면은 속도가 속도 문제는 끝나니까 이 관계식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자, 그래서 11번 문제 보자. t가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했어. 원점을 알려줬어. 우리한테 뭘 알려준 거야? 처음 시작 위치를 알려준 거야. 원점이니까. 그치? 점 위치 알려준 상태에서 수직선 위로 움직인 점 C가 P가 있다. 실수 K에 대해서 시각 T일 때 P의 속도를 알려줬네. VT라고 뭐라고? T제곱 마이너스 KT 더하기 4라고 알려준 상태야.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속도가 계산하는 문제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작년 수능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어. 옛날에도 있었긴 했는데 그동안은 단순 계산 문제였다가 옆에 보면은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야 그냥. 그치? 근데 작년 6월, 작년 9월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출제가 됐네. 그렇지? 그게 그 기조가 수능까지 이어진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기억부터 보면은 K가 0일 때 T가 1에서 위치가 3분의 13이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기억 한번 풀어봅시다. K가 0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냥 K 대신에 0 대입하면 되지 뭐. 그치? 자, K가 0이니까 속도 VT가 뭐라고 쓰면 된다고? T제곱 더하기 4하고 쓰면 된다고. 자, 그럼 T가 1에서의 위치 찾으래. 속도 알려준 상태에서 위치 뭐 하면 된대? 적분하면 된대. 그치? 자, 언제? T가 1일 때니까 위치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속도 그냥 적분하면 되겠다고.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T제곱 더하기 4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4T 걔를 0부터 1까지.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아래 거 대입한 거 빼는 거 안 까먹었지? 그래서 3분의 13 하고 나오네. 맞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니은 보면 K가 3이면 출발한 후 P의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어.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 방향 나왔어. 누구를 체크해 주는 거야? 부호. 그러니까 위치 속도가 속도 중에서 속도를 체크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속도가 몇일 때를 찾아주면 되겠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간다 하고 운동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순간 속도가 0이 됐지. 그치?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겠다고. 이해돼? 자, 그래서 속도 K 대신에 3 대입하래.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4가 0이 되는 T값을 찾아줄 거고. 맞지? 자, 이 녀석이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판별식 써봤어.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커져가. 0보다 작네. 그러니까 X랑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0 되는 T값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치? 자, 그래서 T값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한 번 바뀐다? 틀린 얘기구나. 하고. 알겠습니까? 자, 디귿. K가 5이면 T가 0에서 T가 2일 때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3이다 하고 나왔어. 그치? 자, 그래서 K가 5일 때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한번 찾아보자. K 대신에 5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속도는 뭐가 나오고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하고 나올 거고. 뭘 찾고 싶어? 거리 찾고 싶어. 거리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속도를
절대값 취하고 적분해야 돼.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리는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속도를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적분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적분하는 거니까 뭐가 중요해? 절대값 소개가 언제 양수가 되는지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찾아줄 줄 알아야 되겠네. 자, 그래서 소개가 2차 함수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 4 마마라서 x축이랑 어디서 만났어? 1일 때랑 4일 때 만났어. 그치? 자, 그거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는 양수고 1부터 2까지는 음수네. 그치? 자, 그러니까 따로따로 적분해줘야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를 0부터 1까지 따로 적분하고 1부터 2까지 따로 적분할 거야. 자, 그럼 0부터 1까지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야. 그래서 절대값 그냥 없애주고 적분해 줄 거고. 자, 1부터 2까지는 그래프가 x축 아래 그려져 있으니까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달아주고 적분할 거라고. 되시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열심히 계산하면 돼. 자, 적분하니까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2분의 5 t 제곱 더하기 4t를 0부터 1까지 적분할 거고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 t 제곱 마이너스 4t는 1부터 2까지 적분할 거야. 자, 앞에 거 계산하니까 1 대입해서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4 빼기 0 더하기 뒤에 거는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니까 10 마이너스 8 빼기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5 빼기 4 하고 계산되겠네. 맞지? 자, 계산 이제 쭉쭉쭉 해줘 봅시다. 3분의 1부터 계산해 줄게. 3분의 1 빼기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 2분의 5 계산할게.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 2분의 5 나머지 애들 계산할게. 아이고 여기. 자, 그래서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 자, 그럼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 나오고 얘 계산하니까 10 나온다. 그래서 2 하고. 알겠어요? 아닌데? 3인데? 3 하고. 됐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 하고.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이따 풀어보고. 자, 뒷페이지로 가보자. 한번 쫙 설명해 주고 문제 풀어볼게. 자, 뒷페이지는 어떤 문제야? 쓱 문제 읽어보니까 수열에 대한 문제야. 자, 수열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무슨 문제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수열 4문제 나온댔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등차 수열 하나, 등비 수열 하나, 시그마 하나,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수학적 귀납적 정의가 되게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요새는 조금 쉬운 문제로 나오니까 쉬운 문제로 나오는 것도 한번 다뤄볼 거야. 이제 올해도 아마 쉬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커. 킬러 문제로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자, 어쨌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문제는 기본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개념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43번. 수능 11번 문제 보면은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2의 A1 더하기 A4 더하기 A의 7이 A4 더하기 A7 더하기 A의 10이 6 하고 나왔을 때 A의 10을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구해봅시다.
자, 등비수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돼? 등비수열 개념,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 되지. 한번 정리하고 갈 거야. 이제 자, AN이 등비수열이다. 지금 적어주는 거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쫙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개념이. 그렇지? 자, 첫 번째 등비수열의 정의 꼭 알고 있어야 돼. 정의는 뭐야? 다음항에서 전항 나눈 게 항상 일정한 숫자 나와. 이 일정한 숫자가 뭐야? 공통된 비율이라서 공비라고 불러줄 거고. 자, 의미는 뭘 거라고 얘만 이항하면은 아, 다음항 나오는데 전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숫자 곱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그렇지?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항 뭐야? A에는 A 곱하기 R에 n-1제곱 하고 계산할 거야. 알았지? 등비수열 일반항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세 번째 등비중항. 등비중항 문제는 요새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 제곱은 양옆에 곱한 거랑 같아. 등비중항. 자, 네 번째 등비수열의 합공식 꼭 외워주고 있어야 되지.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혹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오는 거. 오케이? 꼭꼭꼭꼭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지? 자, 그거를 이용해서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자, 등비수열 AN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 AN을 우리는 A 곱하기 R에 n-1제곱하고 쓰고 시작할 거야. 뭐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줬어. 오케이. 자, 그럼 처음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같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풀어? 얘랑 같고 얘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대로 한번 풀어볼게 일단. 그치? 자, 처음에 뭐랑 같다 풀자고. A에 A1 더하기 A4 더하기 A7이 6 나와. 이용해서 식 하나 세워볼 거야. 그치? 자, 이 약분해버리고 A1은 1대입하니까 첫째 항 A 나오고 A4는 AR 세제곱 A7은 AR 6제곱 나올 거야. 걔가 몇 나왔어? 3 나왔어. 자, A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왠지 묶어주고 싶어져. 그래서 얘가 3 나왔다. 식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얘랑 같다. 이용해서 식 하나 더 찾아볼 거야. A4 더하기 A7 더하기 A의 12 6 나와. A4는 AR 세제곱이고 얘는 AR 6제곱이고 얘는 AR 9제곱이네. 걔가 6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AR 세제곱으로 묶어줘 버리면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의 6제곱이 6하고 나오네. 맞지? 오케이. 위에식 아래식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할 거야? 나눌 거야. 그치? 등차 수열은 두 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주는 거고 등비 수열은 두 개 나누기 해가지고 약분시켜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 나눠줄 거야. 자, 두 개 나눠주면은 A에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의 6제곱분의 AR 세제곱에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 6제곱이 3분의 6 해서 A 약분되고 요 녀석 약분돼서 R 세제곱 남고 얘도 약분되면은 2 된다. 맞아요. 그치? 자, 그럼 이제 R을 뭐 2의 3분의 1제곱이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둘 거야. 왜? 우리한테 주어진 식 보니까 전부 다 R의 세제곱이랑 관련 있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둘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니까 A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얘는 얘 제곱한 거야. 4 계산한 게 3 나올 거라고. 그래서 7이네. 그래서 A는 7분의 3하고 나오겠다. 하고. 되시오. 자, 이제 문제선 구하라는 게 뭐야? A의 19R에 A의 10이 뭔데? A 곱하기 R의 9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A 곱하기 R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7분의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서 8하면 되겠다. 7분의 24. 이렇게 막 어렵진 않게 해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등차수열, 등비수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조건 준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준단 말이야. 맞지?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 인찬이 풀 수 있겠지?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우리 맞춰주고 넘어가야 돼.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 13번까지 한번 이어서 해볼게.
자, 객관식은 13번까지만 일단 해결할 겁니다. 자, 13번 보니까 양쪽에 작년 수능 문제만 딱 있어. 그치? 재작년 수능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됐고 6월, 9월에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 수능에서 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거야. 그치? 그러면 신유형인가? 신유형은 아니야. 그치? 신유형은 아니야. 자, 매해 수능에서 신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 20% 정도밖에 없어. 그치? 20% 정도밖에 없어. 그럼 30문제 중에서 20문제니까 20%니까 몇이요? 대충 한 6문제야. 그치? 6문제. 그럼 6문제 전부 다 4점짜리로 나오냐? 아니야. 3점짜리 중에서도 있고 뭐 4점짜리 중에서도 있고 2점짜리 중에서도 나오기도 해. 그치? 그래서 대충 20% 정도가 신유형으로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신유형이야 해가지고 나온 문제긴 하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함수 2차 함수를 줬어. 그치? 그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래. 접선 찾을 줄 알아. 그치? 또 gx라는 함수 좀 복잡하게 줬는데 또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래. 맞아? 자, 그러니까 두 개 접선 찾아가지고 우리 계산해주는 문제네. 접선 찾는 거 접선의 방정식에서 많이 해봤잖아. 맞지? 되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맞지? 막 듣도 보도 못한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맞아? 오히려 우리 센이나 뭐 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자이스토리나 그런 데서 충분히 풀어왔을 정도의 문제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20%가 신유형인데 나머지 80%는 나온 거 나온다고 계속.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면 80점은 맞는다고. 알겠지? 그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거기다 플러스 신유형으로 나온 것 중에서도 이렇게 풀만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것 좀 더 맞추고 하면은 이제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물론 여기서 뭐 킬러 문제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또이또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신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알겠지?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자, 아무튼 13번으로 가자. 46번, 수능 13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 살짝만 정리하면은 접선의 방정식. 자, 어떤 그래프 위에 한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가 나와서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F'A의 X-A 더하기 FA하고 구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그치? 오케이? 특히나 미적분 했던 사람들은 계속 접선의 방정식 나왔었어. 하는 방법. 오케이? 자, 두 번째 알아줘야 될 게 뭐 별로긴 한데 fx 곱하기 gx 고배미분법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고배미분법. 자, fx 곱하기 gx 미분하면 뭐 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고배미분법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풀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자, 처음에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줬어. 자, 이거 위의 점 1,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접점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기울기 찾으면 된다고. 그치? 자, 기울기 찾기 위해서 뭐 해? 미분해 2x-4 거기다가 뭐 대입해? 1 대입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L이라는 직선은 뭐가 될 거야? Y는 마이너스 2에 x-1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하고 나올 거고, 자, gx 볼 거야. gx는 어떻게 나와 있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에 fx 하고 나와 있대. 그거 위에 점 1,6에서의 접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1,6에서의 접선 한번 구해보자. 마찬가지로 기울기만 구하면 돼. 그래서 미분할 거야. 자, 미분할 때 여기 파트에서 고배미분법 들어갈 거라고. 그렇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 뒤에 거 그대로 두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뒤에 거 미분할 거야. f 프라임 x. 거기다가 뭐 대입해? x 대신에 1 대입한 g 프라임 1 구하자. 1 구하니까 3 빼기 2에서 1 곱하기 f1 더하기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의 f 프라임 1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f1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f1 어디서 할 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네. 1, 마이너스 6 지난다면서. f1은 마이너스 6이야. 그치? f 프라임 1은 여기서 구해놨잖아. 그치?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되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지난 점이 요 녀석이니까 m이라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10하고 나온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두 직선 그려보면은 첫 번째 거는 y절편이 마이너스 4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고 두 번째 거는 y절편이 마이너스 10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녀석이야. 거꾸로 그렸는데 다시 마이너스 4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고 10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야. 그래서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 넓이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뭐 찾으면 돼?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찾아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두 개 갖다가 놓고 풀 겁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이 되게 넘겨주니까 2x가 14라서 x가 7 되네. 자,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7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였고 여기가 10이니까 밑변의 길이 14, 높이 7짜리 삼각형 넓이 찾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2분의 1에 14 곱하기 7 하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조금 풀어보다가 우리 주관식으로도 넘어가 봅시다. 자, EBS 연계에 대한 거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 보면 되냐면은 82페이지 보면 돼. 82페이지 봅시다. 자, 시끄럽고. 자,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매해 EBS 연계율은 50%야.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 48%, 52%,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50%야, 항상. 알겠어? 무슨 얘기야? 3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연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3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연계가 됐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연계가 됐다고 EBS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다 뽑아왔어. 여기다가. 알겠어? 자, 공통과목으로 보면은 공통과목 중에서 3번, 5번, 6, 7, 8, 9, 12, 13, 14, 13, 14, 16, 17, 19, 20 이 정도가 연계가 됐대. 그치? 킬러는 하나도 없네. 그치? 일단 조금 그래.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뒷페이지 어떤 과목이 연계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실제로 수능에 출제된 문제랑 EBS 연계됐다고 주장하는 문제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비교 한번 해봤어. 그치? 자, 처음에 3번 문제 시그마 문제입니다. 요 녀석이랑 오른쪽에 있는 요 28번이래. 뭐요? 수능 완성. 몇 페이지 몇 번 문제까지 이렇게 다 적어놨어. 그치? 뭐 비슷해 보여. 그치? 비슷해 보이긴 해. 근데 수능 완성 안 풀어보면 수능 문제 우리 못 풀까? 그건 아니잖아. 그치? 요 문제는 어떤 문제집이든 다 있잖아. 그치? 쌤도 우리 이거 연계됐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RPM도 나도 연계됐어요 주장할 수 있는 문제야. 그치? 자, 그 다음 문제 볼 거야. 5번 문제. 고배미분법 문제입니다. 고배미분법 항상 나온다고 매번 나오는 형태 문제야. 그치?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됐대. 물론 고배미분법 문제긴 하지만 수능 특강 안 풀어본다고 못 풀어? 아니잖아. 그치? 오케이? 재미없어. 그치? 쭉쭉쭉 넘어가. 쭉쭉쭉쭉 넘어가. 다 비슷한 형태야. 그런 식으로. 그치? 이걸 수능 특강을 굳이 안 풀어본다고 내가 못 푸나?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치? 그런 문제 아니야.
어디까지 넘어가 볼 거냐면은 14번. 14번 조금 이따 풀어줄게. 도형 문제. 알지? 146번 90페이지에 요 도형 문제. 원 나오는 거 도형 문제. 알지? 도형 문제.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연계가 돼 있대. 느낌이 와? 잘 모르겠어. 그지? 여기서 우리 도형 조금만 달라지면 풀이 과정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왜 연계됐다고 하냐? 원 나왔고 각도 두 개 같다는 조건이 있잖아. 각도 두 개 같다는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연계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좀 어이가 없어. 그치? 어이가 없어. 연계가. 그치? 또 쭉쭉쭉쭉 넘어가 볼 거야. 어디 보자. 또 어이없는 거 한번 또 얘기해 줘야지. 154번 94페이지 154번. 자, 154번은 수능 문제랑 수능 완성 문제랑 보면은, 자, 수능 문제에서는 빈칸 채우기로 나와 있고 수능 완성 문제에서는 그냥 푸는 문제로 나와 있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시그마 형태가 많이 비슷하대. 그치? 많이 비슷하대. 근데 이거 안 풀어본다고 얘를 못 푸나? 그건 또 아니야. 그치? 빈칸 채우기는 오히려 쉽게 푸는 방법이 또 있어. 그치? 빈칸 채우기 문제 쉽게 푸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아니더라도 다음 시간이라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꼭 얘기해 줄 거야. 그치? 빈칸 채우기 문제 쉽게 푸는 방법. 그치?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얘기하는 연계가 이런 식인 거야. 그치? 두 개씩이 조금 비슷해. 두 개 그림이 조금 비슷해. 근데 따지고 들어가면은 푸는 방법은 완전 달라. 그치? 푸는 방법은 완전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치? 그리고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안 풀면은 못 푸는 문제가 또 출제되지는 않아 또. 오케이? 그치? 그래서 굳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다시 풀어봐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추천하진 않아. 그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근데 수능 완성 안 풀어봤잖아 아직. 그치? 한 번쯤 풀어봐도 좋은 책이긴 해. 한 번쯤 풀어봐도 좋은 책이긴 한데 그걸 가지고 2회독 하고 3회독 한다? 별로 추천하진 않아. 그치? 오히려 차라리 자이스토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2회독 3회독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 알겠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신유형 20% 나온다고. 80%는 옛날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계속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자이스토리는 연계율이 80%인 거야. EBS 수능 특강은 연계율이 50%인 거고. 그치? 그럼 자이스토리 봐야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다시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내신 준비하느라고 보는 거 이상은 볼 필요 없는 교재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14번 말 나온 김에 한번 풀어보고 갈게.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30페이지로 갈 겁니다. 30페이지. 풀어보자. 자, 14번 문제는 우리 9월 모의고사 볼 때는 아직은 안 건드릴 거야. 이제 14번 문제는 그럼 언제 연습할 거냐면은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 보기 직전까지 연습할 겁니다. 오케이? 요 문제는, 요 문제 유형은. 이제 자, 14번 보면 그림과 같이 AB가 3, BC가 4고 여기 각도가 90도야. 되게 강력한 조건 줬네. 3cm, 4cm,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줬어. 익숙하잖아. 그치? 얘가 3cm, 4cm. A, B, C. 자, 그런 다음 AB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D라고 얘기를 하고 A를 중심으로 하고 D점을 끝점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줬어. 자, 그리고 AB의 연장선이랑 만나는 점을 D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을 E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D2라는 요 호 위에 한 점이랑 C점이 길이가 2루트 6이 되게 잡아줬대. 그치? 그런 다음 얘를 G라고 하고 C, E, G라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준 거야.
아우 큰 원부터 그리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원을 그렸어. 그럴듯해? 뭐 안 그럴듯하면 어쩌겠어. 그지? 자, 그랬을 때 H라는 점을 어떻게 잡아줬냐면은 이 각도랑 같은 각도가 되게끔 여기서 잡아줬어. 그래 놓고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HG의 길이를 구하시오. GH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전부 다 한번 찾아보고 시작할 거야. 그치? 자, 3대 1, 2대 1로 내분했으니까 여기 길이 A부터 D까지 길이는 몇이야? 2가 될 거고 여기 길이는 1이 될 거고 여기 길이는 4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상태야. 3cm, 4cm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빗변의 길이는 5고,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으로 이렇게 쪼개졌으니까 A부터 E까지 길이도 2가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래서 2부터 C까지 길이는 3이겠구나 정도 알 수 있겠네. 맞아요. 자, 그런 다음 이 각도 같게 만들어줬는데 이 각도는 굉장히 강력해. 왜? 직각삼각형의 한 각도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찾아줄 수 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각도야.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도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쉽게 찾아줄 수 있겠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만 쓰자. 사인 세타는 5분의 4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단 다 적고 시작할 거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GH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치?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 알고 있는데 건너 길이 구하래. 우린 뭐 사용하면 되겠어? 사인 법칙 사용하면 되겠어. 맞아. 그치? 이 각도 알고 있을 때 건너 길이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 사용하면 되겠어. 그런데 사인 법칙 사용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해. 맞아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 알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 어떤 요 삼각형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그치? 이 삼각형 말고 이 원에 내접하는 다른 삼각형에서 우리가 조건을 생각을 해볼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럼 다른 삼각형 한번 찾아보자. 어떤 삼각형이 있어? 이 원에, 이 큰 원에 내접하는 다른 삼각형. 요 삼각형이 있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조건 찾아줄 거야. 그치? 게다가 이 삼각형에서는 두 변의 길이 알고 있어 이미. 맞아?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만 알면은 뭔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네. 됐지? 오케이? 자, 그런데 G는 마찬가지로 큰 원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작은 원 위의 점이기도 해. 그치? 그래서 얘를 쭉 연결시켜 보면은 얘도 2잖아. 맞아? 자, 그러면은 요 큰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전부 다 알았다. 세 변의 길이 전부 다 알았으니까 우리는 뭐 찾아줄 수 있겠어?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찾아줄 수 있겠어. 그럼 또 뭘 찾아줄 수 있겠어? 또 요 삼각형에서 이 길이 찾아줄 수 있겠어. 그치? 그럼 이 각도랑 이 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줄 수 있겠어. 맞아? 그럼 끝났네. 외접원의 반지름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자, 이제 문제 파악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 풀어갈지 알아냈으니까 문제 풀기 시작할 거야. 자, 처음에 뭐 할 거라고? 삼각형 CGA에서 볼 겁니다.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5고 여기가 2루트 6짜리인 삼각형이야. 요 삼각형.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뭐 어디 찾을 거라고?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찾아줄 거라고. 알겠어요?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찾아줄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하면은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계산돼? 2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5분의 2루트 6의 제곱이니까 4, 6, 24 더하기 25 마이너스 4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코사인 법칙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솔직히 얘기해. 솔직해져야 돼. 우리 이제 서로 솔직해져야 되는 타이밍이야. 그치? 자, 코사인 법칙 한번 정리해보고 가자, 그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여기다가.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뭐가 필요해? 외접원이 필요해. A, B, C, A, B, C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sin A분의 A가 sin B분의 B가 sin C분의 C가 2R 나오는 거. 그치?
자,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은 A, B, C에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나머지도 전부 다 이렇게 성립하는 거지. 그치? 자, 방금 사용한 거는 코사인 법칙 변형 공식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 사용해 준 거야. 그치? 자, 이제 코사인 A 이렇게 구했네. 그래서 살짝만 계산해 줄 거야. 10, 20 루트 6분의 몇이요? 21, 45? 약분만 살짝 해주자. 5로 해주면 4 루트 6분의 몇이요? 9? 이렇게. 유리가 굳이 안 할게. 그치? 유리가 굳이 안 하고 이렇게 넣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얘가 나왔어. 자, 이제 뭐 찾을 거라고? G2 길이를 찾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 CG2에서 봐줄 거야. 쓱쓱쓱 CG2에서 CG 길이는 2루트 6이고 C2 길이는 3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G2 길이를 구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G2 길이의 제곱은 2루트 6의 제곱, 4, 6, 24 더하기 3의 제곱, 9 빼기 2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알파. 그래서 자, 그런데 코사인 알파가 이 녀석이랬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33 빼기 2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3 곱하기 4루트 6분의 9 쓱쓱 약분하니까 27 뺄 거야. 그래서 몇 나와? 6 나오나?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G 이 길이가 루트 6 나온다. 맞지? 자, G 길이가 루트 6 나온 상태에서 우리는 자, 똑같은 삼각형 CG2에서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 반지름 구할 거야. 알겠지? 자, 사인 법칙 이용합시다. 사인 법칙.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인 알파가 필요해. 코사인 알파만 알고 있잖아. 사인 알파를 찾아보자. 자, 그럼 어디 보자. 사인 알파는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하면 되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루트에 1 마이너스 뭐가 돼? 4, 4, 16 곱하기 6이니까 96 분의 81. 그래서 루트 96분의 96 빼기 81이니까 15 하고 나온다. 그래서 4루트 6분의 루트 15 하고 나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외접원의 반지름 2R은 사인 알파분의 G2 길이로 구할 거고, 자, 이 녀석은 사인 알파니까 4루트 6분의 루트 15분의 G 길이 아까 구한 걸 루트 6하고 구할 거야. 자, 내양 외양 곱해버리니까 루트 15분의 4, 6, 24 하고 나오겠네. 그치?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 자,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둘게. 2R이 얘가 나왔어. 자, 이제 우리는 뭘 찾을 거라고? GH 길이 찾아줄 거라고. 그러면은 네 번째 삼각형 CHG에서 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제 GH 길이 찾자.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GH 길이가 2R라고 나올 테니까 GH 길이는 2R 사인 세타로 루트 15분의 24 곱하기 사인 세타 아까 구해놨잖아. 5분의 4로. 그래서 5분의 4.
자, 유료해주면은 15 곱하기 5분의 24 곱하기 4 루트 15가 될 거고 3만 약분해주니까 25분의 3, 4, 12 루트 15 하고 나올 거래. 오케이. 왜 답이 없어? 왜 답이 없지? 4, 8에 30인데, 그지? 15 하고 된대. 그래서 4번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직 9월은 건들지 마. 이제 내가 목표가 3등급이다. 풀지 마. 알겠어요? 이거 푸는 거 시간 아까워. 이거 풀 바에 다른 문제 검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이제 검사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알겠냐고? 자, 이제 우리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자, 34페이지 한번 보자. 그 바로 앞에 있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도 우리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자, 보자. 34페이지 55번으로 가자. 16번 문제야, 수능. 자, 그래서 a의 원이 1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은 n제곱의 an 더하기 1 하고 나왔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이 녀석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고 자,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 항 또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준 거야. 이제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오케이. 자, 푸는 방법은 노가다야 그냥. 머리 아픈 게 아니고 손이 아파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제 쓰는 걸 귀찮아하는 순간 이 문제 틀려. 하지만 쓰는 걸 귀찮아하지 않으면 이 문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제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거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뭘 구하래? A3 구하래. 그럼 A3 나올 때까지 쭉쭉 계산하면 된다고. 그치? 자, n 대신에 1 대입해 볼 거야. n 대신에 1 대입하면 A2가 1의 제곱 곱하기 A1 더하기 1이래. A1 1이라면서 대입해 주니까 1 더하기 1에서 2 나오고 n 대신에 2 대입하면은 A3 구할 거야. 우리가 찾고 싶은 거 바로 나왔네. 자, 그래서 2의 제곱 A2 더하기 1 나와. 4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9네. 그제? 손만 썼잖아. 뭐 머리 썼어? 아니잖아. 그제?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노가다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올해도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그치? 작년,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 정도까지는 막 킬러 문제로 나왔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낼 필요가 있는 파트인가 싶어서 작년에 수능 끝나고 나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평가원 이제 정신 제대로 박혔구나. 그치? 자, 그 다음 뒷페이지 59번으로 갈 거야. 마찬가지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고 17번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고 라지 f의 0이 4일 때 라지 f의 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정적분 할 줄 알잖아.
자,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나왔을 때 우리는 스몰 fx를 라지 fx의 도함수라고 하고 반대로 라지 fx는 스몰 fx의 원시함수 혹은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그제? 그래서 적분하기 전 모양 찾는 거를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기울어는 어떻게 써줘? 인테그럴 fx dx 하고 써줄 건데 얘는 라지 fx 나와 라고 써주면 되는데 부정적분이니까 항상 뒤에 뭐가 써줘야 된다고? 적분상수 C 항상 써줘야 된다고. 오케이. 적분상수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라지 fx는 뭐가 돼? fx를 적분한 게 돼. 자, 그래서 인테그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할 거니까 적분하는 건 알잖아. 그치?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그게 라지 fx래. c는 어떻게 구해? 항상 힌트 줄 거라고. 라지 f0은 c 나오는데 걔가 4야. 그래서 라지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나오는구나. f2 구하는 거 1도 아니네. 맞지? 오케이.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63번 보니까 또 수능에만 나왔던 문제야. 그치? 자, 수능에만 나왔던 문제라서 되게 어려운 문제야. 아니야. 3점짜리도 이렇게 수능에서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고. 그치? 누가 주장할 거라고? 쌤이 주장할 거라고. 우리도 연계 문제집이라고. 자, 선분 AB가 5고 AC가 6인 상태에서 코사인 BAC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치? 자, 그럼 그림 그려보니까 AB 길이 5고 AC 길이 6인 상태에서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려줬어. 코사인 값이 마침 음수네. 둔각이란 얘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치?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여러 개 있는데 필요한 것만 이제 수능이니까 필요한 것만 딱딱딱 정리하자. 제일 중요한 거. 두 변과 사이에 끼인각 알고 있을 때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게 제일 중요해. 그치?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치? 자, 두 번째 헤론의 공식.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 구하려면은 우리는 x 값이 필요해. x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구할 거고 실제 넓이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 루트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c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헤론의 공식. 자, 세 번째.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도 한 번씩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 자,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알고 있을 때 넓이는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구해준다. 하고. 그치? 이렇게 세 개 공식이 제일 많이 사용되니까 세 개 공식만 확실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치? 또 이 문제 풀 때 뭐 굳이 필요한 개념 있으면 뭐야? 코사인을 알려줬지만 우리는 넓이 구하려면 사인 필요하잖아. 코사인 이용해서 사인 구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건 너무 기본이잖아. 그치? 삼각함수의 존재 이유를 했어. 그치? 시작과 끝. 알파이자 오메가. 종교가 어디야? 종교 어디야? 기독교야? 알파자 오메가라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 1이라는 건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사인을 알려줬지만 뭐가 필요해? 사인이 필요해.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을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지?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무슨 각도라고? 둔각이라고. 둔각이니까 몇 사분면각이야? 1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둔각은 90도보다 크니까 2사분면각이야. 그치? 2사분면각이면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그치? 그래서 2사분면을 그려줘. 그치? 자,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얘기는 빗변의 길이가 5고 무슨 좌표가 3이라는 얘기야?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그치? 코사인이니까 빗변분의 x좌표가 코사인이잖아. 그치? 그럼 y좌표는 뭐가 돼? 4가 될 거야. 그러니까 사인이 뭐야? 빗변분의 y좌표 5분의 4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바로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에 한 변 곱하기 다른 변 곱하기 5분의 4 하면 되겠네. 약분 적당히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삼각형 넓이에 대한 문제도 그치? 이 전에 막 모의고사 기출로는 안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못 풀 문제는 아니라고. 맞지?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19번까지만 한번 다뤄볼 거야, 일단. 그치? 19번만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 그치? 19번만 풀고. 자, 19번은 3점짜리 문제네. 자, 19번은 오른쪽에 있는 거 풀지 마. 그치? 오른쪽에 있는 거 풀지 마. 비슷한 문제가 없긴 한데 그냥 풀어봤으면 좋겠는 수투 문제들 그냥 다 갖다 놓은 거야. 근데 난이도가 좀 있어. 그치? 우리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입니다. 다 21번 문제지? 옆에 있는 문제들. 그치? 안 풀어도 상관은 없어.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도전하고 질문해도 돼. 옆에 있는 문제. 그치? 자, 보면 19번 문제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k부터 k가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보통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부등식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샌드위치 법칙이야. 그치? 샌드위치 법칙. 오케이? 왜? 부등식 나왔을 때 양 옆에가 이제 극한으로 가면은 가운데 있는 것도 똑같은 것으로 갈 거야. 그 샌드위치 법칙. 맞아. 자, 하지만 이거는 뭔가 극한에 대한 문제가 아니네. 그냥 이 값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래. 그치? 오케이? 극한을 취하는 형태가 아니고 어떤 값에 대해서 요 식이 이 사이에 있다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떠올릴 수 있는 게 부등식이 나왔네? 그럼 수투 파트에서 이건 틀림없이 수투 파트야. 그치? x 세제곱 나왔으니까 수투 파트야. 수투 파트에서 부등식 나오는 게 뭐 있지?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부등식. 그치? 부등식의 활용 파트 있었네. 맞아. 자, 그래서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부등식에서의 활용입니다. 자, 어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은 요 fx의 최소값 찾아준 다음에 그게 k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된다고. 그치? 그런데 fx의 최소값은 보통 어디서 생길 거야? 극소값에서 생길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극소값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상관없어, 이 녀석은. 알겠지? 자, 두 번째, 제한된 범위를 줄 거야. x가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fx가 k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러면 얘도 뭐 하면 되겠어?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풀면 되겠다고. 결국 최소값 찾아주는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 뭐 찾는 문제로 들어가? 전부 다 극값 찾는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부등식이 양쪽에 있으니까 요 범위 안에서 요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그 최대값보다 클 거고 최소값보다 작을 거야 해버리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방금 얘기했던 대로 fx를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라고 두고 fx의 최소값보다는 마이너스 k가 더 작을 거고 fx의 최대보다는 k가 더 클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최대값, 최소값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값을 알아봐야 돼. 그래서 미분할 거야. 자,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니까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하고 돼서 1 마이너스면 되겠다. 자, 그래서 0이 되는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네. 자,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어디랑 어디서 그 값을 가자? 마이너스 2랑 1에서 그 값을 가자. 맞지? 자,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주래. 맞지? 그래 놓고 나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야. 자, 그럼 확실하게 얘가 최소가 될 거고 최대는 얘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둘 다 대입해보면 돼.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값은 f에 마이너스 2 대입해 볼 거야.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4, 3, 12 더하기 24 마이너스 8이라서 20 나올 것 같아. 자, f에 1 대입해 볼 거야. 2 더하기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라서 5, 7 마이너스 15 나올 것 같고 f에 2 대입해 볼 거야. 8 더하기 8 마이너스 다시 8 더하기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하고 나오겠네. 맞지? 마이너스 2 대입한 것도 맞지? 16, 8, 20 제발 맞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최대값이 얼마? 예. 최소값이 얼마? 예. 그치? 그러니까 K는 어때? 마이너스 K는 이 녀석의 최소값 마이너스 1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최대값 K는 최대값인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K는 15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K는 20보다 크거나 같겠지.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양수 K의 최소값은 2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벌써 짐 쌌어. 와, 두드러 패버릴까 보다 진짜. 아, 마이너스 16이네. 다시 계산해봐. 알았지?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알았지?